안녕하십니까. 저는 네스트필드에서 연구소 개발을 맡고 있는 송원석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AAS의 작성과 변환 그리고 활용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전체 강의는 총 3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 장에서는 AAS를 이해하기 위한 기본 지식, 두 번째 장에서는 AAS를 작성하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 장에서는 작성된 AAS를 활용하여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에서는 AAS를 작성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지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AS는 물리 세계의 오브젝트를 정보 세계의 자산으로 매핑하는 것입니다. 자산의 특성들을 기계에서 처리 가능한 방법으로 기술해 놓은 정보 집합을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쉘이라고 합니다. 동일한 자산이라 할지라도 목적에 따라서 다양한 여러 가지 형태의 AAS가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AAS는 정보 세계에서 어셋을 표현하는 메타 정보 모델입니다. 어셋의 개별 특성들은 프로퍼티라는 단위를 사용하여 표현하게 되며 헤더와 바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는 모든 요소들이 유니크한 아이덴티파이어로 식별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AAS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UML 모델로 설명이 됩니다. 그림에서 확인하실 수 있겠지만 AAS는 반드시 하나의 어셋과 연결이 돼야 되며 시큐리티 특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AAS는 여러 서브 모델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컨셉 딕셔너리를 가질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뷰를 가질 수 있습니다. AAS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하는 기본 지식 2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타입과 인스턴스에 대한 개념입니다. 타입은 해당 타입에 대한 모든 인스턴스들이 공통으로 가지는 특성을 나타내는 엘리먼트입니다. 이에 반해 인스턴스는 특정 타입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식별 가능한 컴포넌트를 이야기합니다. 아래 그림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온도 센서 T1과 T2는 각각 AAS 타입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동일한 AAS 타입에서 유래된 온도 센서 T1과 T2는 서로 동일한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 인스턴스인 AAS T1과 T2는 서로 다른 온도 값을 가지게 됩니다. 또 하나 알아야 할 부분은 라이프 사이클 상에서 어셋 타입과 인스턴스를 구분하는 일입니다. 어셋의 타입은 개념 설계부터 최초 프로토타입을 개발, 시험하는 단계까지를 의미하며 인스턴스는 이렇게 설계된 어셋이 실제로 생산되어 사용되는 단계를 나타냅니다. 타입 단계에서는 CAD 데이터, 회로도, 인베디드 소프트웨어와 같이 설계와 관련된 자료들이 어셋과 연계가 되며 인스턴스 상태에서는 실제 생산과 관련된 생산, 물류, 품질, 시험과 같은 정보들이 AAS에 연계되게 됩니다. 이 장에서는 AAS 메타 모델, 타입, 그리고 인스턴스를 구분해 보겠습니다. AAS 메타 모델이란 AAS를 표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필수적인 요소와 선택적인 요소들을 정의해 놓은 규칙입니다. AAS 타입은 AAS 메타 모델 규칙을 기준으로 작성된 특정 요소에 대한 AAS를 말합니다. AAS 인스턴스는 AAS 타입을 사용하여 실제 장비에 대한 인스턴스를 생성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림에서 살펴보시면 가장 좌측의 AAS 메타 모델은 기본적인 작성 규칙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AAS 메타 모델을 사용하여 일반적인 온도 센서에 대한 AAS 타입을 정의하였고 이를 더 확장하여 특정 회사 제품에 대한 AAS 타입을 정의하였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AAS 타입으로부터 여러 가지 AAS 인스턴스를 생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생성된 모든 인스턴스들은 동일한 AAS 메타 모델을 사용하여 표현이 되었기 때문에 서로 호환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식별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더스트리 4.0 컴포넌트를 구성하는 모든 구성 요소들은 개별적으로 고유한 식별자를 가집니다. 어셋, 그리고 AAS를 구성하는 프로퍼티 등 모든 요소들이
고유한 식별자를 가지고 서로 인식이 됩니다. 프로퍼티 식별자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IRDI, URI, 그리고 GUID 등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들은 IRDI와 URI입니다. 글로벌 유니크니스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IRDI 또는 URI가 주로 사용이 되게 됩니다. IRDI는 International Registration Data Identifier라고 하여 국제 표준으로 정의된 항목들을 지칭할 때 IRDI를 사용합니다. IRI는 통상 우리가 URL로 알고 있는 Internationalized Resource Identifier로 역시 이것도 유니크하게 식별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식별자를 선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AAS를 구성하는 각각의 요소마다 어떠한 것들을 식별자로 사용하게 될지 지정해 놓았는데 다양한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복잡합니다만 잘 보면 표준으로 정의될 수 있는 것들은 IRDI를 사용하게 되고 표준으로 정의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URI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규칙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요약하자면 AAS는 하나의 어셋 그리고 여러 서브 모델, 시멘틱을 정의하는 컨셉 디스크립션들로 구성이 됩니다. AAS는 라이프 사이클 상에서 타입과 인스턴스로 구분이 되는데요. 현재 수준에서는 인스턴스로만 활용이 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인스턴스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AAS 그리고 AAS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은 고유한 식별자로 구분이 됩니다. 식별자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중에서 실제 AAS에서 사용 가능한 식별자는 IRDI와 URI가 있습니다. IRDI는 표준에 정의된 항목들에 대한 식별자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URI는 IRDI를 제외한 모든 항목들에 대한 식별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 장에서는 AAS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AAS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의 어셋과 여러 서브 모델 그리고 다양한 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AAS를 작성하는 공식 소프트웨어 툴인 패키지 익스플로러 상에서 그 메뉴를 확인해 보면 좌측 하단에 보이는 것처럼 하나의 AAS는 여러 서브 모델들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뷰를 만들 수 있는 메뉴가 존재하며 AAS의 어셋의 특성을 표현할 수 있는 항목들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어셋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어셋 부분은 어셋의 특성을 정의하는 어셋 인포메이션이라는 블록이 있으며 실제로 어셋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셋 인포메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은 세 가지인데 글로벌 어셋 ID, 스페시픽 어셋 ID, Bill of Material, BOM이라고 부릅니다. 이 세 가지 항목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글로벌 어셋 ID는 어셋이 실제 인스턴스가 되면서 외부와 연계되는 시점부터 어셋을 참조하기 위한 식별자를 말합니다. 스페시픽 어셋 ID는 외부와 연계되기 이전 설계 단계나 제작 단계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식별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리얼 넘버라든지 제품 고유 번호 이런 것들을 스페시픽 어셋 ID로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키 밸류 페어라는 타입으로 키와 그 키에 대한 값을 리스트로 저장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Bill of Material은 어셋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나타내는 서브 모델의 리스트입니다. 따라서 어셋 자체도 여러 개의 서브 모델을 가질 수 있도록 정의되어 있습니다. 실제 패키지 익스플로러 상에서 어셋이 표현되는 항목들을 살펴보면 이 UML 모델과 매칭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위쪽에 ID가 존재하며 그 밑에 실제 kind로는 인스턴스라고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이덴티파이어 모델이 지정이 되게 되어 있으며 BOM으로 서브 모델 리스트를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서브 모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AAS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서브 모델입니다. AAS를 구성하는 프로퍼티들을 일정 기준에 따라서 모아놓은 프로퍼티의 집합을 서브 모델이라고 합니다. 서브 모델의 종류에 대한 표준상의 제한은 없습니다. 어떠한 서브 모델을 만들지는 AAS를 작성하는 사람들의 마음대로이지만 현재까지는 공통적으로 4종의 서브 모델들이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아이덴티피케이션 서브 모델, 테크니컬 서브 모델, 오퍼레이셔널 서브 모델, 다큐멘테이션 서브 모델, 이렇게 네 가지는 공통적으로 사용이 된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덴티피케이션 서브 모델은 주로 어셋을 식별하기 위한 다양한 정보들을 담고 있습니다. 테크니컬 데이터 서브 모델에는 어셋의 테크니컬한 특징, 데이터 시트상의 스펙, 이런 정보들이 많이 담기게 되어 있습니다. 오퍼레이셔널 데이터에는 어셋이 실제로 작동 중에 수집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큐멘테이션은 이 어셋 또는 AAS에 대한 다양한 데이터 시트, 참고 문서 등의 문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우측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AAS에는 서브 모델로 4가지 서브 모델들이 기본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서브 모델은 실제로 UML 모델로는 다음과 같이 설명이 됩니다. 그림이 매우 복잡하지만 큰 서브 모델은 서브 모델 엘리먼트로 구성이 되며, 서브 모델 엘리먼트는 크게 데이터 엘리먼트, 그리고 서브 모델 컬렉션, 그 외 오퍼레이션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엘리먼트는 더 이상 다른 데이터 엘리먼트 조합이 없이 단독으로 사용될 수 있는 엘리먼트를 나타냅니다. 서브 모델 엘리먼트 컬렉션은 그 하위에 다양한 다른 서브 모델 엘리먼트를 포함할 수 있는 그룹을 나타냅니다. 오퍼레이션은 입력 파라미터 리스트와 출력 파라미터 리스트를 가지는 엘리먼트로 향후 펑션을 구현하기 위한 핵심 요소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서브 모델 엘리먼트가 실제로 패키지 익스플로러상에서 구현되어 있는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살펴보시면 AAS 밑에 네임플레이트라는 서브 모델이 존재하며, 서브 모델 밑에는 데이터 엘리먼트인 프로퍼티, 그리고 서브 모델 엘리먼트 컬렉션이 있으며, 컬렉션 밑에는 다시 프로퍼티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프로퍼티뿐만이 아니라 데이터 엘리먼트로 정의된 파일 역시도 서브 모델 엘리먼트로 사용이 됩니다. 서브 모델 엘리먼트의 패키지 익스플로러 메뉴를 살펴보면 실제 UML상에 정의되어 있는 다양한 것들을 추가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서브 모델 항목에서 서브 모델 엘리먼트를 추가할 수 있는 메뉴들이 있는데요. Add Others 부분에 살펴보면 파일을 포함하여 다양한 엘리먼트들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프로퍼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셋의 특성을 표현하는 기본 단위는 프로퍼티입니다. 고유하고 유일한 식별자를 가지고 구분이 가능해야 되며, 고유한 이름과 그에 대한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단위라든지 레졸루션 등 다양한 정보를 프로퍼티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게 됩니다. 프로퍼티의 특성은 어트리뷰트를 사용하여 표현이 되며, 프로퍼티 간의 관계는 레퍼런스를 사용하여 표현이 됩니다. 우측 그림에서 살펴보시면 length, width, height라는 프로퍼티들을 사용해서 어셋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프로퍼티를 실제 패키지 익스플로러에서 확인해 보면 크게 3가지 항목으로 분류를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프로퍼티 자체에 대한 정보입니다. 프로퍼티의 아이디라든지 기본 정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로는 프로퍼티 값입니다. 이 프로퍼티가 인스턴스이기 때문에 실제로 값을 가지게 되며, 프로퍼티가 가지는 값과 데이터 타입이 표시됩니다. 마지막으로 프로퍼티에 대한 시멘틱 정보를 나타내는 항목이 있습니다. 시멘틱 정보는 컨셉 디스크립션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프로퍼티 정보 항목에서 시멘틱 아이디와 연결이 됩니다. 시멘틱 아이디에 지정된 항목들을 실제로 컨셉 디스크립션에서 불러오면 우측에 살펴보는 바와 같이 아이디, 그리고 데피니션, 유닛 등 다양한 정보들이 미리 정의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AAS 프로퍼티와 시멘틱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AS의 모든 프로퍼티는 어느 곳에서 누가 확인을 하더라도 동일한 의미로 해석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유일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AAS의 프로퍼티에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엄격한 표준이 필요합니다. 특정 도메인별로 사용되는 각각의 용어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일관된 정의를 내려놓은 것을 시멘틱이라고 합니다. 다양한 표준에서 이러한 시멘틱을 찾아볼 수 있지만, 현재 단계에서 AAS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시멘틱 사전으로는 E클래스와 IEC 61360 CDD가 표준 용어 사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E클래스 또는 CDD에 정의되어 있지 않은 프로퍼티는 기업이나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정의가 가능합니다. AAS의 프로퍼티와 E클래스 시멘틱에 대한 관계를 간략하게 예를 들어서 살펴보겠습니다. AAS의 맥시멈 로테이셔널 스피드라는 프로퍼티가 있습니다. 이 프로퍼티는 시멘틱 ID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시멘틱 ID에 E클래스의 ID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E클래스 ID 0173으로 시작을 하는데 이 0173으로 시작하는 넘버는 E클래스에서 정의한 시멘틱 ID라는 뜻입니다. E클래스에서 이 ID를 검색해보면 이 preferred name은 max rotation speed로 나와 있고 이 용어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또한 단위라든지 데이터 타입 등에 대해서도 미리 다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AS의 프로퍼티에서 이 시멘틱을 참조한다는 것은 이 프로퍼티가 이 시멘틱에 정의된 모든 내용을 따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E클래스의 ID에 적혀 있는 시멘틱은 언제나 동일하게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누가 확인을 하더라도 동일하게 해석이 됩니다. 이렇게 작성된 AAS를 검증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AS 검증 가이드 문서를 참조할 수 있는데요. 형식적인 검증과 내용 검증이 있습니다. 형식적인 검증을 하는 방식으로는 오픈소스의 AAS 스펙스 스키마에서 AAS에 대한 스키마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은 스키마를 사용하여 AAS 검증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작성된 AAS가 형식적으로 올바른지 아니면 오류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내용에 대한 검증은 이보다는 조금 복잡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AAS 작성 방법은 매우 다양합니다. 하나의 어셋에 대해서도 다양한 AAS 형식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 AAS를 작성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정의할 수 없습니다. 다만 AAS는 AAS 메타모델 규정에 맞게 작성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메타모델 규정에 맞게 작성이 되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되고 모든 구성 요소들이 적절한 식별자가 생성되었는지 확인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서브 모델 엘리먼트들이 모두 적절한 시멘틱을 가지고 있는지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 밖에도 AAS의 유형별, 공정별, 장비별 미리 정해져 있는 AAS 템플릿이 존재하는 경우 공통 AAS 템플릿에 부합되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 과정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AAS 작성 방법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왼쪽 그림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AAS는 탐색기의 파일 구조처럼 계층화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AAS는 반드시 하나의 어셋과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AAS는 여러 서브 모델들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이 서브 모델의 종류에는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서브 모델은 서브 모델 컬렉션과 프로퍼티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서브 모델 그리고 프로퍼티들은 컨셉 디스크립션을 사용하여 시멘틱을 반드시 정의해 주어야 합니다. 표준 규격에 정의된 시멘틱들은 IRDI 식별자를 사용하여 정의할 수 있습니다. 만일 적합한 시멘틱 아이디를 표준에서 찾을 수 없다면 URI를 사용하여 직접 생성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AAS를 변환하고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작성된 AAS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수집, 저장하는 솔루션이 존재합니다. 이 솔루션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클라우드 데이터 솔루션이라는 AAS를 작성해 주어야 합니다. AAS 기반의 클라우드 데이터 수집 저장 솔루션에 설정 정보를 저장하는 AAS입니다. 이 AAS는 크게 두 개의 서브 모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클라우드 솔루션 서브 모델은 클라우드의 설정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엣지 게이트웨이 솔루션 서브 모델은 엣지 게이트웨이의 구성 정보, 그 다음에 엣지 게이트웨이에 연결된 필드 장비들의 통신 설정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클라우드 데이터 솔루션 AAS를 작성을 해주게 되면 이 AAS를 활용하여 엣지 게이트웨이가 데이터를 수집하고 클라우드에 데이터를 올릴 수 있게 됩니다.
클라우드 데이터 솔루션 AAS는 미리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현장별로 구성을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AAS 변환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클라우드 데이터 솔루션 AAS와 현장별로 작성된 AAS를 합하여 전체 AAS를 생성합니다. 생성된 AAS를 데이터 수집 저장 솔루션에서 제공하는 웹 기반 서비스인 패키지 브라우저에 등록합니다. 이렇게 등록된 AAS는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웹 기반 UI를 사용하여 언제든지 확인하실 수 있게 됩니다. 패키지 브라우저에서 제공하는 익스포트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작성된 AAS를 데이터 수집 저장 솔루션에서 사용할 수 있는 파일들로 자동 변환할 수 있게 됩니다. 변환된 결과 파일 중에서 engineering.csv 파일은 실제 필드에서 수집되는 OPC UA 태그 정보와 매핑 작업이 필요하게 됩니다. 변환 과정에서는 크게 세 가지 파일이 나오게 됩니다. OPC UA nodeset 파일이 나오게 되고 engineering.csv 파일이 나오게 되며 sysconfig.json이라는 설정 파일이 나오게 됩니다. OPC UA nodeset이라는 파일은 OPC UA 정보 모델을 담고 있고 이는 클라우드와 데이터 교환을 위해 사용됩니다. engineering.csv는 실제 필드 데이터와 AAS 정보 모델화된 OPC UA 태그 사이의 매핑을 나타냅니다. sysconfig.json 파일은 필드 장비들의 네트워크 구성 정보라든지 접속 정보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어떤 필드 장비에서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여 매핑해야 되는지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성된 3개의 정보는 엣지 게이트웨이로 웹 서비스를 사용하여 다운로드 되게 됩니다. 필드 데이터 매핑 과정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AAS에서 자동 변환된 engineering.csv 파일은 솔루션에서 존재하는 모든 AAS 프로퍼티에 대한 OPC UA 태그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필드 장비에서 수집 가능한 모든 OPC UA 태그와 솔루션의 AAS 프로퍼티를 연결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이를 위해서 engineering.csv 파일에 텍스트 에디터 등을 사용하여 매핑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렇게 작성된 engineering.csv는 실제 AAS와 필드 장비 데이터 간의 매핑에 활용되게 됩니다. 데이터가 실제로 수집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AS 변환 과정에서 생성된 3개의 파일은 엣지 게이트웨이와 클라우드에 각각 설정이 됩니다. 엣지 게이트웨이는 3개의 파일을 사용하여 필드 장비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스스로 판단하여 관련된 프로세서를 생성합니다. 프로세스가 생성되면 각각의 필드 장비들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여 OPC UA 어그리게이션 서버 쪽으로 전송하게 됩니다. OPC UA 어그리게이션 서버는 engineering.csv 파일을 참조하여 수집된 필드 데이터와 AAS 프로퍼티 간의 매핑 과정을 수행하게 됩니다. 또한 자체적으로 엣지 게이트웨이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백업용 데이터를 저장하게 됩니다. 클라우드는 변환된 파일을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할 태그 정보를 확인하게 되고 데이터베이스와 수집된 데이터를 매칭하게 됩니다. 이러한 전 과정은 자동화되어 설정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것만으로도 실제 필드에서 데이터가 수집되어 AAS 정보 모델 구조로 매칭이 된 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우측 그림에서 살펴보시는 바와 같이 수집된 데이터는 다양한 그래프 화면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AS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수집하는 단계를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단계로 AAS 작성 이전에는 공정을 구성하는 설비, 그리고 공정에서 실제로 수집 가능한 정보들에 대한 분석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분석 과정을 거쳐서 AAS 작성에 활용하게 되고 AAS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작성된 AAS는 변환 과정을 거쳐 필드 데이터 매핑 과정을 거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엔지니어의 수작업이 필요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완성된 파일들은 실제 솔루션에 적용이 되어 자동으로 프로그램이 구동이 되고
필드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수집, 저장,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AAS를 작성하기 위해서 알아야 하는 필수적인 기본 지식, AAS를 작성하는 방법, 그리고 AAS를 작성하여 이를 데이터 수집에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